네. 근데 사실 그 요즘 뉴스 보면은 뭐 항상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네. 뭐 몇백 평을 뭐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토지를. 맞습니다. 예. 부자들은 대부분 다 토지에 관심이 있고 실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토지는 뭐 이것저것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네. 핵심은 드라마틱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파트랑은 좀 차원이 틀리죠. 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땅값이 10배 튀겼다.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로 현장에서 가능한 것이 네. 뭐 한 평에 7, 80만 원 하던 땅들이 네.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삽뜨고 뭐 분양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골이 도시화가 되면서 1,000만 원대까지 오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최근에도 뭐 대기업이 삼성이 평택에 들어와서 그 네. 주변 땅이 10배씩 오르고 물론 뭐 시간은 필요는 하지만 네. 부동산이란 게 근데 원래 그렇게 단기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땅을 잘 선별해서 네. 잘 팔 수 있는 땅을 잘 샀을 때 네.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저는 뭐 많이 봤어요. 아. 제 주변에도 많이 네. 있고 그래서 한번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땅만 합니다. 야,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네네. 토지 그 사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좀 배후 좀 약간 배경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무슨 땅님은 사실 보통 토지 관련 이야기 하는 분들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 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진 않고요. 아. 조금 있습니다. 아, 네네. 제가 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토지 영역에서 네. 젊은 편일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네. 제 나이 또래들이 현장에서 사실 좀 많이 활동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그때쯤부터 저희 집이 영등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옛날이네. 네. 맞습니다. 80년대 한 중반쯤이고 네. 서울도 땅 투자를 하는 시장이었고 그리고 안산 같은 데도 대박이다. 뭐 도시가 아니었고 뭐 그러던 때라서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면서 네. 사람들이 와서 땅 사고 뭐 건물 지어서 팔고 뭐 그러면서 막 돈도 벌고 서로 싸우고 왜 싸우나? 우리 아버지는 싸우는 일을 하시나? 이런 오해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땅값 가지고 막 흥정하면서 살 때 싸게 사는 게 사실 베스트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간접적으로 네. 토지 투자를 하면서 뭐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또 땅을 잘못 사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봐왔고 그러면서 제가 성인이 돼서 뭐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네, 네. 또 자연스럽게 토지 시장, 직접 투자 시장으로 뛰어들기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상담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관련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전해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뭐 옛날 80년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최근에 토지 시장 분위기는 어떻다고 좀 보고 계세요? 최근에는 네. 정말 정보가 많아졌어요. 맞죠. 한 10년 전만 해도 토지는 아직까지 실거래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엄청 힘들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땅야라든가 뭐 디스코, 예, 그런 밸류업, 밸류업 이런 사이트들이 뭐 필지별로 거래가 얼마에 있었는지 그리고 평당 얼마에 샀는지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 그래서 예전같이 묻지 마, 사서 3배에 팔고 이런 시장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땅이라는 것은 부증성, 증가하지가 않잖아요. 네. 재개발 구역이나 오래된 아파트는 부시고 세대수가 확 늘어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좋은 땅, 도로랑 잘 붙어있는 개발지랑 가까운 땅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불변의 네.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토지 시장은 네. 굉장히 좀 네.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좋은 거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거나 네. 그런 능력이 있는 분과 친하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싼 매물을 잘 살 수 있는 거를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뭐 현장에 있는 원주민 부동산들이랑 유대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뭐 그런다면은 지금도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올랐다가 그렇죠. 7년 동안 내려올랐다가 뭐 네네. 조금 이제 하락기를 겪고 있는데 네네네. 토지는 이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나요? 여기 뭐 수도권만 봤을 때? 토지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봤죠. 한 2년 전에 한 3% 초반? 3.1%? 뭐 네. 그런 식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거의 7%대까지 대출이자가 올랐어요. 이자가 2배 이상 올라서 2022년이 네. 토지 시장에서는 가장 거래가 역대급으로 없었습니다. 아, 저도 네. 처음 봤어요, 그런 시장을. 그래도 토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좀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토지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은 뭐 집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리고 상가나 빌딩 같은 거 아니면 나의 제조 관련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던진다? 이런 아. 경우는 없고, 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땅을 산 거보다 싸게 파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계약을 해놓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아, 잔금 전에 코인이 급락을 해서 잔금을 아, 못 치러가지고 막 싸게 막 아. 던지려고 그랬던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땅을 시장이 안 좋거나 이자가 올랐다고 급매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게 토지 투자의 매력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던 호가가 좀 네. 주춤하는 것은 있죠. 음. 예, 그래서 좀 약간 뭐 시장이 브레이크가 네. 걸린다 요 정도 네. 느낌. 땅이 폭락했다 뭐 이런 거는 수도권 개발 지역 주변에서는 뭐 네. 일어나진 않는 일이고 전체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네. 투자 지역이 아닌 곳들에 급매물 실거래가 일어나면서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투자 지역이라고 말하는 뭐 평택, 용인, 화성, 안성 뭐 아무래도 그쪽이 토지가 많죠. 예, 맞습니다. 그 지역 주변은 작년에 호가 오르던 게 주춤했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지금 수도권 확장해 가는데 사실 그 지역밖에 없잖아요. 갈 데가 경기 일단은. 남부권이 좀 주력이죠. 네. 네. 야, 그러면 최근에 뭐 삼성이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한다. 네, 뭐 이런 300조. 뉴스도. 네. 제가 300조를 이렇게 숫자를 써보다가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됐어요. 공이 너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가지고. 네. 야, 그럼 지금이라도 용인 같은 곳에다가 토지 투자하면 진짜 좀 돈이 될까요? 네. 개발의 과정이 있는데, 네. 일단은 개발이 발표된 시점이잖아요. 네. 이때가 가장 리스키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한 시장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고 시골이 네. 도시화되고 네.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오면 나중에 뭐 10배 이상의 큰 수익이 물론 날 수는 있겠지만, 개발 계획이라는 게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네. 개발의 그 바운더리 자체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샀는데 수용이 돼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좀 개발지가 좀 좁혀지면서 좀 너무 멀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네. 그리고 개발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허가에 대한 제한도 생기고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제한도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핵심 개발지 바로 주변에 있는 땅을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리해서 땅을 사려고 하다 보면은 좀 원거리에 있는 땅을 좀 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 네. 네. 개발 발표와 착공, 이제 삽을 뜬다고 하죠. 이 삽 뜨는 데까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아차 싶어요. 너무 그렇죠. 맞아요. 싸게 사려고 너무 빨리 샀다. 싸게라도 사면 괜찮은데 싸게 사지도 않는 경우도 많기도 하면서 착공까지 지연이 되면서 토지 보상 3년 이후 착공이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네. 10년 후에 착공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경우도 허다하죠, 사실은. 허다해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화성의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그거 진짜 오래됐는데. 네, 수자원공사인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뭐 장비라든가 인력 같은 게 막 지방으로 배치되고 네. 정말 이거는 뭐 변수잖아요, 변수. 이런 변수 때문에 착공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조금 덜 먹더라도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이나 허벅지쯤 올라오는 단계인 삽든 후에 착공 후 정도는 돼서 진입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긴 발표되고 나서 진짜 저렴했던 게 너무 또 고가에 막 팔리기도 해버리면 맞아요. 방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네. 지지부진해 버리면은 네네네. 진짜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네, 현장에 저도 남사 이동 현장을 야. 가봤는데 마땅한 매물도 없을 뿐더러 아. 부동산 그 사장님들도 약간 많이 흥분되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러면 저 그 위쪽에 남동 있어요. 이제 네. 뭐 이동은 남사 그 위쪽 동네 뭐 그런 데까지 막 가보게 되고 그러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네. 이런 곳이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 대규모가 네. 일어나면은 네. 30km 내외에 네. 대토를 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 그런 대토할 땅 그 지역들을 좀 알아본다던가 네. 네. 아니면은 그게 아니어도 이제 대규모 이제 보상이 나오면 목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땅의 보상으로 목돈을 손에 쥐게 된 분들은 다시 땅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내 땅이 없어지면 뭔가 허전해요. 뭔가 내 손이 잘려나간 것 같이 아파트를 팔면 별로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야, 근데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극소수거든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 상속으로 내려온 땅은 수용돼서 없어지면 이분들 우는 분도 있어요. 내 가문에 뭔가를 빼앗긴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대손손 내려온 땅을 팔려는 분들은 부동산에 조용히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이라는 게 부동산의 이제 본질이잖아요. 땅이 없으면 63빌딩도 없는 거고, 땅이 없으면 센트럴파크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땅이 주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만족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든든함, 네.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갖고 있는 땅,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제가 용인 이야기했지만, 네네. 300조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른 이야기인 것 같고, 네네네. 이거 말고 좀 일반인이 조금, 야, 토지 투자 정말 괜찮구나, 약간 느낄 수 있도록, 네. 좀 그 과거에 좀 성공 사례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다 했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 진짜 초대박 이런 거 말고, 그냥 네네. 좀 소소하게라도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봤던 사례들,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토지 투자에서 이제 소소하게라는 것은 네. 2배. 평당 100만 원에 사서 네. 200만 원에 파는 거. 네. 한 1년 왔다 갔다. 네. 요 시기에. 지금은 농지증이 좀 까다로워서 네. 단기간에 다시 살 때는 농지증 같은 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네. 정말 사자마자 잔금 치름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임야 같은 거는 복등기라고 네. 명의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눈에 보기에 현장감이 좋고 개발 지역과 아주 가까운 도로와 붙어있는 땅이라는 약간 이런 좀 몇 개의 필터링을 거친 전제 조건이 되는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땅을 팔려고 안 했는데도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계약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거 계약되면 내가 바로 살게요. 이 정도까지 시장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네. 좀 그랬어요. 그럴 때는 내가 사자마자 바로 팔아서 단기간에 억대의 회사원 연봉 이상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1, 2년 지나서 2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토지의 이제 부증성 때문인데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땅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지역을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면만 자꾸 가게 됩니다.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 말은 매물이 한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계속 사고 팔리고 사고 팔리고. 그래서 어떤 땅을 내가 사고 싶어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제가 등기를 떼어보는 땅은 명의가 자주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전문 투자자들의 손이 자꾸 가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네요. 좋은 땅이에요. 네. 좋은 땅은 한정적입니다. 그게 입지든 모양이든 용도지역이든 어떤 것이든 좋은 땅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사신 분들은 단기간에 땅을 파시고 또 사시고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한량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놀러 다니는 것 같거든요. 땅 사러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맛집 검색해요, 맛집. 뭐 아무래도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용인 원산면 맛집 검색하고 아, 뭐 먹으러 원산면. 갑니다. 원산면 제 옛날에 한번 네. 와이프랑 이제 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가서 이제 거기 연수원도 많고 해가지고 아, 네네. 보면서 연수원 이분들이 또 땅을 다 사놨네. 아, 네네. 참 좋은 자리도 잘 해놨네. 이렇게 저수지도 보고 했는데 네네. 갔다 와서 몇 개월 뒤에 SK 하이닉스 갑자기 그 발표 빡 나는 거예요. 아, 빵 났죠. 네. 그래서 내가 좀 한테부터 늦었네.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네네.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갔던 게 아닌데 사실은 촉이 있으신데요? 네. 그냥 뭐 거기가 딱 괜찮아 보이고 저는 저수지가 있는 곳들 주변도 그냥 좀 좋아하고 해서 반도체는 물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파트보다 토지가 좋은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네. 가장 크고 네. 팔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팔 때 첫 번째로 땅값이 올랐으면 팔지 말고 대출을 더 일으켜서 현금을 이제 융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도로랑 잘 네. 붙어 있는 땅은 땅을 분할해서 반만 팔거나 3분의 1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는 안방만 팔고 뭐 화장실만 팔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네. 네. 토지는 분할해서 팔 수 있고, 네. 분할해서 땅이 작아지면 평당가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 가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옵션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네, 땅에 대출을 일으키던 내 여유 자금으로 뭐 건축을 하던 네.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을 맞춰서 수익률을 몇 프로 만들어서 수익률을 계산한 건물 매매가. 역산해서. 네, 역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이긴 한데, 잘못하면 10년 늙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임차인은 안 맞춰질 수도 있고, 네, 민원에 시달리다 머리가 네. 다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돈 버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옵션이 또 하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을 안 맞추고 건물만 세우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게 아파트에 비해서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땅은 뭐 아주 작은 땅도 있고, 네. 또 큰 땅도 있어서 나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네. 1억부터 네. 뭐 거의 뭐 무한대죠. 뭐 네. 몇천억까지 막 네. 축구장 땅을 찾는 분도 있어요. 네. 1억부터 몇천억까지. 그래서 내 투자 자금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게 땅이고, 땅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논밭, 임야 이런 것만 땅 투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네. 뭐 낡은 건축물이 있는 거라던가, 네. 아니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오래된 낡은 그런 꼬마 빌딩? 이것도 결국엔 땅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땅 투자를 너무 이렇게 좀 좁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네. 뭐 내 예산에 맞는 기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토지 투자는 확실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네네. 좋은 것 같긴 하고, 사이즈도 이렇게 면적이 획일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아파트처럼. 네네. 그것도 말씀해 주신 거 맞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혹시 토지할 때 그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흔히 거래하는 평형이 있잖아요. 토지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0,000평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좀 그래도 약간 기본적인 면적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예전부터 네. 마지기라는 단위를 썼어요. 아,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게 정확하게 몇 평인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은 200평 내외. 네. 지금도 그런 비도시 지역에 땅 사러 가면은 네. 230평이나 197평이나 네.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 밭대기 하나가 200평이나 400평 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827평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옛날에 내마지기였던 거예요. 뭐 윤대감내 내마지기 밭 뭐 이런 식으로 네. 200평 단위가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투자 금액이 뭐 1억이다. 네. 평당 100평이면 100평 땅이잖아요. 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 200 몇십 평에서 400평, 600평 요 정도가 가장 거래가 많은 시장이고, 평당 금액은 네.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수도권 남부 쪽에 네. 그럼 뭐 화성, 용인, 안성 이렇게 가장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개발 발표 나기 전에는 100만 원 이하, 네. 발표 뭐 원저리 뭐 7, 80만 원, 뭐 네. 좋은 땅은 120만 원, 요 네. 원저리 네. 그리고 이제 삽을 떴다고 하죠. 네. 착공. 네. 실제로 뭐 깃발이 꽂히고 착공을 하고 나서는 100만 원대, 네. 100만 원, 200만 원 뭐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기 그 직전쯤에 네. 막 소문이 돈다. 어떤 기업이 네. 들어온다. 막 네. 소문이 돌고 그럴 때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데 300만 원, 400만 원대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양하고 아파트 사세요, 땅 사세요, 뭐 기업 입주 이런 게 막 발표되고 나면은 네. 그때는 개인 투자에서 기업, 건축하시는 분들의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8, 900만 원 네. 그리고 지어서 분양하는 시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뭐 대규모로 해서 뭐 네. 택지로 분양하거나 이런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평당 100만 원만 잡아도 일단은 토지 200평에 2억 정도네요. 맞아요. 2억 정도예요. 예. 근데 또 토지는 또 레버리지가 많이 안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아파트는 갭 투자라는 게 있어서 네. 2000 임대를 줄 수 있는데 토지는 임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농지 네. 그리고 뭐 농사를 뭐 원칙이 내가 땅 주인이 농사 짓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지만 너무 뭐 복잡한 그런 과정이라 지금 설명드리기 네, 좀 네, 애매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뭐 물 새고 그럴 일도 없고 역전세도 없고 역전세를 고민할 것도 없고 임차인이 전화 올 일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고 땅이 뭐 어떻게 될 네. 일도 없고 아, 예, 그런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래도 뭐 소액 투자라는 거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토지 소액 투자 이거는 현실성은 사실 좀 없습니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3천, 5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없고 대출 활용하는 게 그래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건데 뭐 감정가의 뭐 70%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가의 한 50% 정도가 나오는 시장도 있고 네. 급격하게 오를 때는 한 네. 30%밖에 안 나오고 네. 그 정도를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기간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틀린데 많은 분들은 양도세가 그냥 네. 요율대로 과세되는 2년 네. 2년이 지나면 약간 이제 몸이 약간 고민해요?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2년 지나면. 아니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토지도 그런가요? 네, 1년은 50% 반띵. 아, 기본 10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처음에 살 때는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버리면. 자동차 영업 사원들이 네. 이 차가 3년쯤 지났으면 명함을 꽂습니다. 할부가 끝났잖아요. 36개월. 맞아요. 이 사람 차 바꿀 수도 있다. 그렇지. 그것처럼 토지도 아, 50% 양도세율, 40% 양도세율 정해진 2년이 지나면 들썩들썩합니다. 부동산 전화를 해요. 사장님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양도세율이 30 몇 프로다.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팔아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4년 요 사이에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또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손에 쥐어야 돈을 버는 거고, 그건 맞죠. 뭐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낸 걸로 또 재투자하거나 내가 필요한 거에 또 이제 활용을 하면은 잘하는 거죠.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게도 많이 하시네요. 짧게도 많이 하고 아주 초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초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능력자인 게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싸게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네. 그렇게 싼 매물이 나오면 손님한테 잘 안 가죠. 그렇겠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가족들이 투자를 하거나 정말 친한 친구에게 소개를 하거나 뭐 이런 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공격적으로 싸게 사려는 분들은 이제 이장님을 찾아다니거나 마을 회관에 인사를 드리러 다니거나 내가 사고 싶은 땅에 뭐 땅 주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농사를 지신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정리하신다거나 가서 직접 이제 말을 걸거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고수의 영역인데 전업으로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시세보다는 그래도 30%에서 50%까지도 싸게 사는 거. 그분의 능력이죠. 예. 그렇죠. 노력 플러스 그 동네 시세를 맞아요. 정확하게 깨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대단한 배짱. 네. 가서 막 산 타고 올라가서 말을 걸 수 있는 네. 예, 포도밭을 헤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배짱도 필요하고 네. 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공부, 네. 이 사전 답사, 사전 공부 이런 걸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땅땅 무슨 땅님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뭐 보통 개발 계획을 보고 뭐 미리 투자하자 뭐 이런 분들도 꽤 있긴 한데 네네네. 혹시 땅땅 무슨 땅님만의 토지 투자 방법이 또 뭐 딴 게 있을까요? 저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관심 갖는 곳을 저도 봅니다. 아, 그 전문 토지 투자자분들이 네. 무슨 대단한 정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음. 나만의 대단한 정보력은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음. 예, 그냥 시중에 널리 알려진 그냥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 그냥 네. 그런 정보가 좋은 정보고, 제가 이제 화성의 서부권을 좀 요즘엔 계속해서 집중해서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이곳은 애초에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던 땅, 뭐 쉽게 네. 말해서 보상의 절차가 거의 없었던 곳이에요. 아. 그래서 뭐 원주민들이 일부 있었긴 했지만 대규모 보상 절차가 일어나면서 이곳이 널리 알려지고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네.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무슨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곳들은 너무 빠르게 많이 알려져서 오히려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금방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삽등거, 착공과 분양하는 그 사이의 언저리쯤에서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왔다 갔다 약간 이런 시장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뭐 1, 2년에 하나씩 뭔가 특별한 호재가 이 지역에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네. 그런 계획이 있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다니고, 그 지역들이 뭐 많진 않죠. 네. 저는 지방을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만의 그런 뭐 원칙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네. 그래도 출퇴근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거를 좀 저만의 출퇴근이 가능해야 돼요? 차가 안 막힐 때 네, 기준으로 네. 운전해서 1시간? 아, 차로 가서. 네, 차로. 네. 그 정도 거리를 그래도 투자 네. 지역이라고 보고,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땅값이 오르는 거는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잖아요. 네.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자산가, 네. 쉽게 말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도 저기 아래쪽 새만금 당진보다는 화성 용인을 훨씬 많이 갑니다.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고, 네. 뭐 지방은 또 지방 나름대로의 뭐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또 지방도 뭐 나쁘다고 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네. 네. 땅을 팔 때 빠르게 잘 팔 수 있어야 또 다음 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자가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권은 돼야지 아, 뭐 정말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정말 많은 수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원칙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야, 그럼 경기도에서 저 포천 같은 동북도 있고, 막 김포 같은 약간 서쪽도 있고, 네네. 남쪽도 있고 한데, 그래도 더 관심 있는 지역들은 뭐 약간 아래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래쪽이에요. 저는 아, 동쪽은 일단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뭐 양주부터 시작해서 네. 뭐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가평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방송에서? 그냥 개인적인 걸로 봐주세요. 저는 네. 물 좋고 공기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저는 막 흙 튀는데 네. 막 이런 걸 좋아해요. 화물차 돌 날라서 앞유리 깨지고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화물차. 네, 막 개발의 바람이 불고 공기 안 좋고 네. 점심시간 되면은 뭐 식당 앞에 화물차 쭉 서 있고 뭐 그런 지역을 좋아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포세고속도로, 네. 제2경부고속도로죠. 뭐 서세고속도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게 이제 뭐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서울과 남측 그리고 포천을 이어주는 거, 네. 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서 포천 쪽도 좀 이제 뭐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김포 쪽은 이제 공장 같은 거는 임대 수익률이 지금 괜찮습니다. 네. 뭐 4%, 5%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 뭐 그만큼 땅값이 들어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김포 쪽은 원형지보다는 공장, 뭐 제조장, 네.
뭐 근생 건물 이런 거가 좀 아직 괜찮다고 보여지고 원형지 토지나 임야 그리고 이제 낡은 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남부 쪽 경부 라인 네. 그리고 서해안 라인 요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동쪽으로는 뭐 용인 뭐 평택 네. 요 라인 서쪽으로는 화성 좀 더 내려가면 당진인데 그래도 아직은 화성이 네. 그래도 마지노선이네요. 예, 개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뭐 흔히 화성이 뭐라더라? 토지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네네. 화성이 그냥 강남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강남 사모님들이 땅 사러 많이 옵니다. 네. 등기를 네. 제가 좀 등기 뛰는 게 약간 취미예요. 정말 많이 뛰어봅니다, 등기를. 그래서 네. 어떤 도로 한 줄을 다 뛰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남 사모님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그리고 화성이 네. 굉장히 큰 땅인데 동쪽은 뭐 동탄, 병점 뭐 다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십몇 년 전에는 거기도 다 시골이었고 논밭이었는데 네. 그런 과정을 다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화성 서부권에는 1,700만 평 송산 그린시티 뭐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뭐 대규모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제 곧 뭐 분양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주변 땅들에 투자를 하면서 네. 동탄 같은 약간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토지 투자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 근데 지하철이 없을 정도로 약간 낙후된 시골이었는데 네. 신안산선이 이제 조만간 개통을 하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도 한 10년 전에 개통했습니다. 그 전에는 변변한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봐오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거기도 은근히 또 막히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은근히. 와. 이제 시흥평택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왕복 4차선이거든요. 8차선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뭐 또 한 세월 가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게 제2 외곽순환도로랑 이제 공용으로 쓰는 구간이 있어요. 네. 네.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화성 내려오는 구간 정말 많이 막힙니다. 네, 저 그 구간 갔다가 2013년도인가 뒤에 애기 네네. 200일 되네 태우고 200일이요? 가는데 막히니까 뒤에 애가 울고 빨리 막 먹을 거 입에 빨리. 근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 휴게소로도 들러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약간 입에서 막 좀 약간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개통 전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게 생긴다는 게. 근데 개통과 동시에 막히니까 아니 뭐야 이렇게 통행량 조사도 안 하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주변에 옆으로 이렇게 번면이 되게 넓거든요. 아니 애초에 넓게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서 막 되게 불만이 많았던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이제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이야기가 막 나올 때부터 개통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그래도 뭐 계획이 있다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거니까 화성의 서부권은 네.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아직도 많이 시골이에요. 그렇죠. 많이 시골이고 뭐 다이소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은 막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예,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하고 아직도 좀 그런 분위기라서 가보면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럴 때가 또 상상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네.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럴 때가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막 여기 어떤 기업이 발표되고 그럴 때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네.